모두의 축제. 감동과 열정이 뒤섞인 축제의장. 2024년 슈퍼월드컵의 개막전은 그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시작했다. 지난 대회 우승국 브라질과 초원의 전사들 탄자니아 간의 경기. 대회 첫 골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궁금하던 찰나, 펠레가 멋진 헤더 득점을 터뜨리며 이번 대회 첫 골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전반전이 폭풍처럼 끝이 나기 시작할 때쯤 또 한 번 펠레가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이자 이번 대회 첫 번째 멀티 득점을 멋지게 성공시키며 개막전을 보러 온 수많은 관중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각인시켰다.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이었다. 다음날 펼쳐진 1조 1차전 두 번째 경기. 베트남 수비진들에게는 무리키의 강력한 피지컬을 이겨내야 하는 고달픈 미션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 경기에 마법같은 반전이 펼쳐졌다. 오히려 베트남의 작고 빠른 조직력이 골리앗의 급소를 찌른 것이다. 왼쪽에서 빠르게 드리블을 치고 나온 웅울리안 반퀴엣이 코소보 수비진들이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틈을 타 반대편에 있는 웅울리안 콩푸엉에게 컷백을 성공시킨 것이다. 그러나 역시 코소보의 중심이자 에이스 무리키, 단 한 번의 로빙 패스를 잘 키핑해주며 페널티킥까지 유도해냈다. 자신감이 차있던 베다트 무리키는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가운데로 찼고 그대로 양팀 균형이 맞춰졌다. 자신의 강심장을 팬들에게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코소보가 가져가나 했는데 그 균형이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다시 무너졌다. 헤더골. 피지컬로 베트남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던 코소보였지만 오히려 작은 거인 베트남에게 높이를 빼앗기면서 실점하게 되었다. 이로써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옛 말이 증명되었다. 데니스 로우와 달글리쉬의 원투펀치가 녹슬진 않았을까. 치킨런 우간다에게 맞서는 스코틀랜드의 다이나믹 듀. 경기 초반은 스코틀랜드가 쉽게 풀어나갔다. 맥토미니 중사의 대지를 가르는 중거리포. 각 잡힌 그의 헤어스타일처럼 각 잡힌 슈팅.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스코틀랜드는 득점 이후 손쉽게 그리고 매섭게 우간다를 요리했다. 또다시 전반 14분. 이번에는 맥토미니 중사의 중원 파트너 스코틀랜드의 청소부 데런 플래처가 과감하게 전진하면서 우간다의 골문을 또 한 번 열어제꼈다. 전반 인저리 타임. 노익장 데니스 로우가 스티븐 오도넬의 땅볼 크로스를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3점차 승기를 잡았다. 데니스 로우는 또다시 이번 대회에서 달글리쉬와 함께 다이나믹한 듀오로서 많은 득점을 올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호주와 브루나이의 경기. 호주에는 비두카, 팀 케이힐이라는 걸출한 공격수들 외에도 젊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날이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워 마빌. 아프리카 계통의 이 호주 선수는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해리 키웰이 비두카가 아닌 반대편의 마빌을 선택한 건 이 선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었을까. 어리고도 유망한 이 공격수는 또다시 섬세하고 정확한 마무리로 브루나이를 괴롭혔다. 전반전 20분도 안 됐는데도 벌써 두 골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회 최초의 해트트릭 기록도 아워마빌이 가져갔다. 사커로의 주머니 속에 잘 숨어있던 이 선수는 팝포스트가 아닌 니어포스트로의 영리한 슈팅을 가져가며 자신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스코어는 3대0. 지난 대회에서 나름 선방했던 브루나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정답은 주저앉지는 않았다였다. 브루나이의 간판 스타 제프리 볼키아가 한 골 만회했다. 느린 수비수들 사이로 하디빈 사미르가 돌파를 시도했고 가운데 마킹이 붙어있지 않은 볼키아에게 공을 잘 찔러주었다. 만회골 이후 계속해서 전방 압박으로 호주를 괴롭히던 브루나이. 마침내 3대2 펠레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귀중한 추가골을 넣었다. 하디빈 하미르는 한 경기 한 골 한 개의 어시스트를 하며 맹활약했지만 어마빌의 독보적인 활약에 가려지며 승점을 얻지는 못하였다. 무적함대 스페인은 어디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스페인이 이번 대회 첫 출전하는 아프리카 부룬디와 만났다. 스페인은 첫 경기부터 부룬디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공을 빼앗자 순식간에 진영을 걸리며
부룬디가 막을 수 없는 패스 플레이로 순식간에 부룬디 골대 근처로 이동했다. 그리고 마지막 디스테파노의 슛. 이 슈팅이 나온 건 불과 20분도 안 된 시점. 후반전, 높은 점유율로 부룬디를 압도하던 스페인이 반지의 제왕 라울에게도 골 찬스를 만들어줬다. 라울의 주발은 왼발이지만 오른발도 주발처럼 곧잘 쓴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후반 막판, 부룬디의 분위기를 꺾을 만한 좋은 기회를 또다시 얻은 디스테파노. 첫 경기 멀티득점이라는 유행의 흐름 속에서 디스테파노는 첫 출전이었던 부룬디에게 세계의 벽이 높다는 걸 실감시켜주었다. 3조는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서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특히나 캄보디아와 파나마는 서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승점의 재물이었다. 뚜껑을 따보니 양팀은 생각보다 더 치열하고 팽팽했다. 전반 11분, 상대적 열세라 예상되던 캄보디아가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왼쪽 윙어 케오소팽이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선제골 이후 10분도 안 돼서 앙코르와트의 빛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번엔 왼쪽 윙백 로시드가 어설프게 클리어링된 공을 빠르게 가져가며 골문 구석으로 슈팅하였다. 캄보디아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공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스코어를 2골 차로 벌려놨다. 후반전, 마음이 조급해질 만한 파나마였지만 숨고르기를 하며 캄보디아의 왼쪽을 노렸다. 워터맨의 빠른 크로스는 수비가 정돈되지 않았던 캄보디아에게 실수를 유발하였고 바르세나스는 이를 놓치지 않으며 득점에 성공시켰다. 만의 골에 힘입어 파나마는 더욱더 캄보디아를 몰아쳤다. 바르세나스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좋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워터맨이 머리에 맞췄다. 다잡은 경기를 놓친 캄보디아 선수들의 표정에는 아쉬움만이 가득했다. 고장난 전차군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독일 축구는 골잡이 클로제와 루메닉에 게르트 밀러를 전방에 배치했다. 전방에서 돌격대장을 맡은 루메닉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화려한 축포를 쏘아 올렸다. 잠수함의 어뢰처럼 탄탄한 허벅지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 중거리포 장렬. 그렇게 날아간 대포알은 도미니카 방어진에 큰 폭발을 일으켰다. 후반전 코너킥 상황. 이번에는 대포알이 아닌 짧고 간결한 공중전을 시도한 독일. 안드레아스 브레메의 날카로운 킥은 베켄바우어의 머리에 안착하였고 헤더는 유도탄처럼 또다시 골망을 갈랐다. 이로써 전차군단은 첫 경기 트라우마를 완전히 씻어낸 듯 보였다.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의 패배 소식에 에콰도르와 케냐는 2위 자리에 대한 경쟁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먼저 집중력의 열매를 얻은 쪽은 에콰도르였다. 에네르 발렌시아는 에콰도르의 간판 공격수답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좋은 포지셔닝을 보여주면서 날카롭게 케냐의 우리 안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2위 자리를 에콰도르가 가져가는 것일까? 후반 막판, 에네르 발렌시아에 비해서 공격수 명함에는 견줄만하지는 못하지만 역시 케냐에는 마이클 올룽가가 있었다. 초원 속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 센터 포워드는 마침내 승부의 균형을 맞추며 팀에게 승점 1점을 소중히 안겨줬다. 드디어 이번 월드컵에서 이변이라는 것이 처음 발생했다. 관중들은 언제나 그러했듯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의 발끝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너무 공격에만 무게중심을 높여서였을까? 순간적으로 수비라인에 허점들이 발생하였고 매번 다크호스로만 굳건했던 헝가리는 포르투갈이 보인 아니람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마음이 급해진 쪽은 포르투갈이었다. 후반전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한 포르투갈이었지만 단단히 버틴 헝가리. 새로운 중원 엔진 도미닉 소보슬라이가 불이 난 리스본 항구에 기름을 부어버렸다. 헝가리는 2골차 기세를 잡으며 이번 대회에서 자신들의 강력함을 뽐내보였다. 경기 막판, 슬슬 발등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느낀 포르투갈은 루이스 피구의 발등에서 잠시나마 불을 소화시키나 싶었다. 골문 앞 혼전 속에서 가까스로 만회 골을 넣은 대서양 항해사들은 세레모니를 할 시간도 갖지 않고 바로 출항하였다. 결국 헝가리는 포르투갈이라는 대열을 잡으며
앞으로의 일정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포르투갈의 패배는 다음 상대들에게 희망 아닌 희망을 보여주었다. 스리랑카와 아이티는 당장의 상대보다 경우의 수를 더 분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 26분경 파빈두 이샤는 정확한 공중 패스로 자신의 파트너 데실바에게 택배를 보내주었고, 데실바는 이 패스에 보답하듯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스리랑카는 한 골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였다. 스리랑카의 투톱에게 당했던 아이티는 자신들 역시 투톱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동점골을 이루어냈다. 미첼의 패스와 그것을 이어받은 피에로트의 땅볼 슈팅. 아이티의 투톱도 만만치 않았다. 서로 한 골씩 양보하는 듯한 경기 양상은 마지막 종료 5분을 앞두고 크게 요동쳤다. 프란치 디 피에로트가 느슨해진 스리랑카의 뒷공간을 허무는 센스 있는 패스 플레이로 에테엔느 주니어에게 공을 연결해 주었고, 이를 중원의 벤지 미첼이 마무리했다. 이렇게 양팀의 투톱 대결은 아이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다른 톱시드 국가보다는 해볼만하다고 느껴지는 오스트리아.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나도 짧디 짧은 생각이었다. 세계 최고의 윙백 알라바와 중원에서 든든한 국밥 같은 아르나우토비치는 전반 시작한 지 30분 만에 선제 득점을 선보였다. 아르나우토비치의 아크로바틱한 득점은 중동의 헌터, 카타르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공격도 수비도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던 카타르는 결국 후반 시작하자마자 집중력을 잃고 또다시 실점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살림꾼 폴라드 라이너가 카타르 페널티 박스 앞 중원에서 넓은 공간을 가져갔고, 가볍게 중거리 슈팅으로 2점차 스코어로 달아나게 만들었다. 톱시드로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준 오스트리아였다. 티모시 및 조지 웨아의 나이베리아, 틸 삼형제의 룩셈부르크.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 간의 대결. 먼저 우승 가족은 나이베리아의 웨아 가문이었다. 빠른 스피드로 룩셈부르크의 수비라인을 가볍게 돌파한 티모시 웨아. 아버지 조지 웨아의 꿀 같은 패스를 잘 받아먹으면서 초록색 피치 위에서 나이베리아의 자유로움을 선보였다. 웨아 부자에게만 수비가 집중되어서였을까? 룩셈부르크의 수비라인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이를 틈타 중원에서 엘비스 마누가 달려들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신체적으로 룩셈부르크를 압도하는 나이베리아는 아마 스피드로는 전세계 축구팀 중에서 톱클래스이지 않을까 싶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릴랑 말랑하던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룩셈부르크의 틸 형제들은 가까스로 한 골을 만회하였다. 인저리 타임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상황. 룩셈부르크는 끝까지 처절하게 싸워봤지만 승점을 얻지 못하였다. 지중해의 붉은 보석. 지에시, 하키미 등 여러 재능들이 만개한 아프리카의 모로코는 과연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치부하는 것 마냥 모로코는 경기 초반부터 버뮤다 삼각지대에 오히려 맹공을 퍼부었다. 그리고 특히 샤막은 모로코의 연장자이자 올드 에이스로서 공격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상쾌한 선제골로 시작한 모로코는 버뮤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전반 38분경 샤막은 골키퍼의 펀칭 미스를 슬며시 잡으며 멀티 득점을 성공시켰다. 버뮤다의 박포라인은 모로코의 맹공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게 전반전은 그저 샌드백처럼 맞기만 한 버뮤다. 과연 후반전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지지는 않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버뮤다의 선수들은 집중력을 잃었고, 뒤에서 대기하던 아민 하리슨 마치 사막의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 정확하고 빠른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한 골. 그 한 골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버뮤다 선수들의 숨통을 가벼이 끊어내는 지에시의 득점. 사막의 붉은 보석은 상대방의 숨통을 끝까지 조여가며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처음 출전하는 팀에게 포기를 알려주는 모로코는 토너먼트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더욱더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또다시 코너킥에서 나온 헤더 득점. 세트피스에서만 두 골을 실점한 버뮤다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을 내리쳤다.
반면 모로코 선수들과 그 팬들은 풍족한 골 축제를 즐기며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춤을 췄다. 경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버뮤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득점이 터졌다. 비록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득점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비 같은 득점. 이 실점은 모로코의 유일한 오게티였다. 올림푸스 신의 가호를 등에 업고 축구장 잔디를 밟는 그리스 선수들. 요르단 선수들도 덤덤히 같이 입장했다. 스로인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공격은 타이탄 사마라스의 득점으로 올림푸스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그리스 선수들은 마치 후광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하는 듯했다. 사마라스의 논스톱 발리슛은 이 선수가 앞으로 펼칠 활약의 시작점에 불과했다. 이렇게 요르단이 맥없이 무너질까 팬들이 걱정하던 중 요르단 선수들은 자신들 특유의 끈적한 경기 운영으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득점을 기점으로 승부의 신은 그리스 등에서 요르단 등으로 이사하기 시작하였다. 슬며시, 그리고 아주 천천히. 후반전이 얼마나 지나서였을까. 센터백 타레크 카탑이 승부의 신 손등에 승리의 입맞춤을 선사했다. 결국 올림푸스의 신은 먼지처럼 사라진 것인가. 수아레즈, 포를란, 그리고 카바니로 이어지는 SPC 삼각편대는 체게바라의 불꽃을 잠재울 수 있을까. 우루과이의 공격 트리오는 이전 대회들처럼 여전히 강했다. 아니, 강한 것 이상으로 3명이서 펼치는 완벽한 공격 편대는 가히 예술이라 불릴만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3명의 화려하고 뜨거운 연계 플레이는 태양빛이 강렬히 내리쬐는 것처럼 당연했다. 그 와중에 수아레즈는 발베르데의 어시스트를 받아 멀티 득점을 성공했다. 지지난 대회의 준우승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핵이빨이 또다시 캉캉거리기 시작난 것이다. 스코어는 2대0. 후바의 식어불은 꺼져버렸다. 아쉽게도 톱시드에 오르지 못한 검은별 가나. 몰타 기사단은 검은별 가나를 검으로 가를 수 있을까? 생각보다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몰타 선수들은 라인을 높게 올린 가나를 상대로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그리고 전반 25분, 니콜라스 다고스티노가 가나의 수비 라인을 녹여내면서 아티지기 골키퍼의 손끝이 닿지 않는 곳으로 슛을 성공시켰다. 톱시드에 준하는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경기에 임했던 가나 선수들은 부담감의 무게 때문인지 쓸데없는 실수가 잦아졌다. 하지만 역시 스타플레이어는 스타플레이어였던 것인가. 아사모아 기안이 찡그리고 있던 가나 선수들의 표정에 스마일을 띠게 해줬다. 후반 16분의 첫 골. 그리고 득점 후 10분 뒤 추가 득점. 몰타 센터백 중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득점을 뽑아낸 검은별의 영웅 아사모아 기안. 영웅은 난세에 나타나는 법이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그 코끼리 군단에는 중심을 꽉 잡아주는 디디에 드록바가 존재했다.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나가나 싶을 때쯤 중원에 있어야 하는 프랑크 케시에가 순간적으로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팔라우 수비진들의 움직임을 묶어놨고, 그에 따라 빈 공간이 생긴 날쌘 코끼리 윌프레드 자아가 팔라우의 좌측을 날쌔게 뚫어내면서 코트디부아르의 첫 득점의 주인공이 되었다. 수비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치면서 빠르게 역습을 나갈 계획이었던 팔라우는 전반전 실점으로 인하여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코끼리 돌격대들은 지속해서 팔라우의 수비를 흔들었다. 과연 팔라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팔라우는 공격은커녕 무너진 밸런스 때문에 세 번째 실점을 하게 되었다. 관중석에서 마치 신에게 기도하듯이 드맨이라고 외쳤다. 드록시는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는 득점으로 경기장 피치 위로 강림하였다. 슬쩍슬쩍 라인을 타던 디디에 드록바는 엠마니엘 에브에의 패스를 받아 멀티 득점으로 오늘 경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스코어는 4대0. 팔라우 선바다는 눈물의 폭우가 가득했을 것이다. 중동의 모래축구 대표
바레인은 경쟁자인 쌍두독술이 알바니아의 마술을 벗어나야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했다. 알바니아와 바레인의 구조 2차전 경기는 말 그대로 장군 멍군 득점포의 향연이었다. 먼저 득점포를 가동한 선수는 바레인의 알후사이니 선수. 유수프 헤랄의 어시스트를 받은 그 순간 득점이 가능한 각도가 매우 넓었던 상황에서 알후사이니 선수는 오른발로 스트라코시아 골키퍼의 빈 공간을 겨냥하였다. 전반전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역전을 다짐했던 알바니아는 전반전 휘슬이 불리자마자 자신들이 준비한 패턴을 성공시키며 승부의 균형을 원래대로 되돌려놨다. 소속팀에서 부진했던 아르만도 브로야가 오랜만에 득점의 짠맛을 보았다. 동점골 이후 기세를 가져간 알바니아는 브로야의 기습적인 침투로 바레인의 백포라인을 무너뜨렸다. 브로야의 크로스가 수비에 맞으면서 뒤쪽에서 따라 들어오던 아브라시의 발 쪽으로 공이 굴러갔으며 아브라시의 슈팅에 행운이 실리면서 마침내 스코어가 역전되었다. 유명한 누군가가 축구는 기세와 운이라고 했던가. 기세와 운이 따라주던 알바니아는 실력까지 따라주면서 불안했던 한 골차 리드를 2골차로 벌려놓았다. 득점의 주인공은 소콜 치칼렛이었다. 역전을 당하면서 알바니아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던 바레인. 후반전 90분 가까스로 유수프 헤랄이 한 골 따라갔다. 아흐메드 주마가 끝까지 공의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만들어낸 만회골. 경기 막판까지 불이 붙던 양팀은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오스만 투르크의 전사들이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상황에서 상대적 약체인 카자흐스탄이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경기의 뚜껑이 오픈된 후 아주 잘 버티고 있던 카자흐스탄은 아쉽게도 전반전 막판에 튀르키예에게 첫 실점을 내주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잘 파고들었던 캡틴 알틴톱. 알틴톱은 노련하게 카자흐스탄의 왼쪽 사이드를 잘 공략하여 차라놀루에게 패스하였고 이는 하칸 쉬크르까지 잘 연결되었다. 전반전을 득점으로 마무리한 튀르키예는 계속해서 중앙 밀집적인 카자흐스탄의 포메이션을 공략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백을 높이 올렸다. 이런 전술은 정확하게 명중하였고 마침내 벨레졸루의 슈팅으로 연결되어 튀르키예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2골 차로 멀리 도망갔다. 전술적으로 완벽히 먹혀버린 카자흐스탄의 간격은 고장난 로봇처럼 버벅거렸고 튀르키예는 이를 다시 한번 공략하였다. 칼드림의 낮고 빠른 크로스에 발만 갖다 댄 브라길마즈. 튀르키예의 강력한 창이 카자흐스탄의 명치를 꿰뚫었다. 오스만 투르크의 승전보를 들은 페르시아의 전사들. 월드컵 경험이 전무한 모리타니를 만나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까? 모리타니는 이란의 강력한 피지컬에도 밀리지 않을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잘 준비된 팀이었다. 전반 16분경 술레마나 두카라의 스루 패스를 막지 못한 이란의 폭백. 찰나의 방심은 결국 실점으로 연결되었다. 모리타니는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마치 물소떼처럼 공격진의 숫자를 확 높였고 이란의 수비진에 비해 수적 우위를 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이란에게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후반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란은 정신을 바짝 차렸다. 알리 다에이는 페르시아의 자존심을 지킬 만한 골을 성공시키며 열심히 모리타니를 따라갔다. 알리 다에이, 아즈문 등의 공격진들이 열심히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란의 추격전은 딱 여기까지였다. 슈퍼월드컵의 초대 우승자 벨기에는 우승 이후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매번 쓰디쓴 고배를 마셨다. 과연 이번이 우승할 수 있는 적기인 것일까? 데브라이너, 아자르 형제, 루카쿠의 폼이 확실히 예전보다 올라온 느낌이었지만 첫 경기부터 득점에 대한 시원함이 나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유리 틸레망스는 기동력과 참신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며 벨기에의 한 골차 신승에 큰 몫을 해냈다. 유럽의 변방 에스토니아는 자메이카의 스피드를 막아야 승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번개인간 우사인 볼트가 문제였다. 우사인 볼트는 에스토니아 최후방과 3선 사이에 위치하여 계속해서 에스토니아를 괴롭혔다. 잡을만 하면 도망가고 놔주면 다가오는 그런 무서운 번개처럼
그리고 그런 애매한 위치에서 우사인 볼트는 팀의 첫 골을 제조해냈다. 에스토니아의 백야 수비는 자메이카의 뜨거운 태양빛이 처음이어서였을까. 우사인 볼트를 또 한 번 놓치고 말았다. 에스토니아는 또다시 번개가 꽃바른 우사인 볼트의 슈팅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었다. 스코어는 어느덧 2대0. 우사인 볼트는 바람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마침내 자신의 첫 해트트릭을 완성시켰다. 호주의 아워마딜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해트트릭이었다. 레온 베일리와 2대1 패스를 통한 팀 연계 득점이라 더욱더 알찬 해트트릭이었다. 북아일랜드의 판타스틱4는 팔레스타인 선수들에게 어떤 리듬을 선사해줄까? 이런 생각이 오래 이어져 관중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한 후반전. 비틀즈의 리더 조지 베스트가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를 간신히 뚫어냈다. 역시 북아일랜드는 조지 베스트의 원맨팀인 것일까? 답답했던 경기력에 베스트의 득점이 없었다면 관중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이다. 이 경기의 유일한 득점은 이 경기의 유일한 베스트 장면이었다. 만약 도박사 10명에게 누가 승점을 가져갈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10명 중 8명은 코스타리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2명에게 왜 페로 제도를 선택했냐고 하면 바로 이 선수 에드문드손의 존재에 한 표를 던졌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에드문드손의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페로 제도가 먼저 코스타리카의 코스트라인을 허문 것이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에게는 역시 베테랑 주앙 캠벨이 있었다. 후반전 페로 제도의 허점을 노리던 코스타리카의 공격수 주앙 캠벨은 페로 제도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무너진 찰나의 순간을 캐치하여 뒷공간을 완벽하게 후벼팠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는 1차전부터 까다로운 상대인 이스라엘을 맞이했다. 이스라엘은 빠르고 간결한 공격 템포를 가져가며 크로아티아의 장점인 패스 플레이를 상대로 지속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렇게 전술적으로 고전하던 크로아티아에게 전반 종료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노익장을 발휘한 만주키치는 우스꽝스러운 세레모니로 경기에 방점을 찍었다. 인구수로만 따지면 세계 최강인 인도는 유럽 선진 축구에 잔뜩 진출한 기니비사우를 상대하였다. 기니비사우는 역시 강력하고 세련된 유럽 축구를 자신들의 아프리카 소울에 잘 녹여 통통 튀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아름다운 연계 플레이로 오른쪽 사이드까지 물같은 흐름이 연결되어 맨디의 선제 득점까지 이끌어냈다. 기니비사우에게 점유율에서 밀리던 인도는 뭐 아니면 도라는 결심이 섰는지 전체적인 라인을 한 칸씩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술적인 선택을 통해 인도는 상대 수비에게 부담스러운 수비 방식을 택하게 하였고 그 결과 압둘 사마드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인도에게 기세가 점점 넘어오기 시작했다. 인도 중원 라인의 핵심이었던 사프리트 싱은 팀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었고 인도 축구의 영웅이자 주장인 수닐 체트리가 그 기세를 이어받아 마침내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퓨전 축구는 아시아의 변방 축구에게 패배를 맛보았다. 아프리카의 검은 돌풍 세네갈은 에라지 디우프의 합류로 공격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월드컵을 맞이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90분 내내 세네갈 공격수들의 슈팅을 육탕 방어하며 고된 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결국 단단한 방탄복도 총알 난사에는 뚫리는 것. 세네갈은 전쟁터의 총알처럼 아제르바이잔의 골대에 슈팅을 퍼부었고 마침내 그 방탄복이 뚫리고야 말았다. 한번 뚫려버린 방탄복은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버티지 못하며 한 골 더 실점하게 되었다. 스코어는 2대0. 검은 돌풍의 마수에 아제르바이잔이 버티지 못하였고 엘하지 디우프의 마무리로 세네갈은 승점 3점을 챙겨갔다. 역시 공격 축구가 답인 것일까? 조지아와 파푸아뉴기니의 경기. 앞선 경기에 이어 또다시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공격 축구가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지아였다. 조지아의 공격 축구는 파푸아뉴기니의 토미세미 선수의 선제 득점으로 자극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창의적인 플레이로 뜬금 득점을 올리던 토미세미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중원 공격에 가담하여
득점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조지아는 한 골차를 좁히기 위하여 상대방 진영의 모든 선수를 밀집시켜 공격에 집중하였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격수를 대량으로 투입시키자 선수들 간의 밀집도가 높아졌고 이는 결국 페널티킥을 얻는 데까지 이어졌다. 조지아의 캡틴 카아칼라제는 XG값이 0.8을 넘기는 페널티킥 찬스에서 여유로움을 부리며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팽팽하던 전반전과는 달리 조지아는 점점 더 자신들의 축구에 자신감을 붙였고 후반 15분경 결국 역전까지 성공해냈다. 칼라제의 창의적인 센스 플레이로 조지아의 대량 득점 발판이 마련된 것이었다. 역전골 이후 후반전은 속된 말로 조지아가 파퓨아뉴 기니를 그들 진영에 가둬놓고 패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조지아 축구의 미래, 쿠바라치 헬리아의 멋진 발리 슈팅. 이 강력한 왼발 슈팅은 조지아의 날카로운 창이자 미래를 관통하는 화려한 날개짓으로 보였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조지아의 화끈한 공격 축구는 작디작은 돌풍이 아닌 크나큰 태풍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왼쪽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자유로운 날개짓으로 히어로 같은 솔로 플레이를 보여준 쿠바라치 헬리아는 멀티 득점을 이끌어내며 팀의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과연 지난 월드컵 부진의 아픔을 깔끔히 씻어낼 수 있을까? 부진의 아이콘 콩고민주공화국이 지브롤터를 만났다. 지난 대회의 안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콩고민주공화국은 전반 5분 만에 지브롤터의 얀 피에테 아프에게 실점하고야 말았다.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상실한 결과였다. 아니, 오히려 집중력이 좋았던 지브롤터에게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실점한 지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콩고민주공화국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세드릭 바캄부와 야닉 볼라시가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라커룸에 들어가기 전에 겨우겨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그리고 이 골은 45분 이후의 시나리오를 슬며시 바꾸기 시작하였다. 후반 18분 오른쪽 윙어 요한의 위사가 상대의 아슬아슬한 옵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며 맞이한 승점 3점의 기회. 이 기회를 성공시키며 부진의 상처를 그라운드로 씻어버린 콩고민주 공화국이었다. 벨라루스를 상대로는 오만함을 내비칠 수 없는 오만. 벨라루스의 캡틴 알렉산드르 흘렘 역시 오만함을 버리고 경기에 임했다. 사소한 찬스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겸손한 덕분일까. 벨라루스의 에이스이자 공격의 선봉장 흘렙의 양쪽 발은 기회가 올 때마다 명사수의 사격마냥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특히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만들어낸 선제 득점은 조별리그 1차전의 여러 경기 중 손꼽히는 명장면이라고 가히 불리울 만했다. 후반 40분 오만의 수비진들은 흘렙의 환상적인 솔로 플레이를 막아내지 못하며 결국은 추가 실점을 허용하였다. 이 경기를 통하여 오만은 수비라인의 결정적인 단점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였다. 오늘도 라우드럽 형제의 우애가 반짝반짝 빛나는 밤이 되는 것일까? 덴마크와 튀니지의 불꽃 튀는 경기가 시작됐다. 바이킹 공격의 선봉장 브라이언 라우드럽의 효시로부터 시작된 덴마크의 공격. 옌달 토마슨의 빠른 침투가 튀니지의 좌측 사이드를 녹이며 결국 튀니지 골망에 바이킹의 도끼자국이 선명하게 남게되었다. 바이킹의 도끼질은 후반전에 들어서 더욱더 묵직하고 강렬해졌다. 브라이언 라우드럽은 순간적으로 부드럽게 몸을 기울이며 튀니지의 수비라인을 파괴하였고 그 후 벤 무스타파 골키퍼가 나온 것을 미리 확인하고 지능적인 칩슛을 시도했다. 양팀의 실력차는 스코어에 그대로 나타났다. 북중미에서 이번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뉴페이스 엔티가 바부다는 전설의 공격수 에밀 헤스키의 발끝을 믿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이제껏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 강도람을 꾹꾹 누르며 경기에 임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많은 패배들을 맛보았던 방글라데시의 노련함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인 것일까. 타리크 카지의 선제 득점으로 조그마한 승기를 가져간 방글라데시는 다시 한번 중원에서의 연계 플레이로 엔티가 바부다에게 한 수, 아니 두 수를 가르쳐줬다. 중원에서의 원투 패스 이후 오른쪽에서의 오프더볼 움직임을 노리며 스루 패스를 하는 공격 패턴.
같은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며 2골 차의 스코어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방글라데시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던 북중미의 심예는 그들이 고대하던 에밀 헤스키의 골을 봄으로써 그저 0패를 면했다는 씁쓸한 위로만 쌓을 뿐이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며칠 뒤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이 그룹의 최종 결과에 작지 않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 불굴을 사자 카메룬의 정상을 향한 도전. 이번에도 여전히 기형적인 공격 축구로 1차전 쿠웨이트를 상대하였다. 평소보다 라인을 높여 카메룬을 당황시키던 쿠웨이트. 하지만 로저 밀러가 추포모팅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기습적인 패스를 해주며 쿠웨이트 수비진을 쉽게 무너뜨렸다. 패트릭 은보마는 지난 대회의 부진을 씻어내는 값진 득점을 성공하며 이번 대회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선제 실점 이후 5-1 쿠웨이트는 점점 더 사자우리 속 먹잇감처럼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숫사자들의 강한 압박에 어쩔 줄 몰라하던 쿠웨이트 수비진들. 결국은 늙은 발톱을 날카롭게 휘두르던 노사자 로저 밀러에게 두 번째 실점까지 허용하였다. 사자들은 자신들의 시선 안에 들어온 쿠웨이트를 뼈까지 씹어먹으며 승리를 자축하는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이 경기의 MVP로 한 개의 득점과 한 개의 도움을 올린 에밀 막심 추포모팅이 선정될 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과테말라는 자신들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팀이라고 확신하듯이 관중들이 가득한 피치 위로 당당하게 올라섰다. 그 자신감은 경기가 시작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아르메니아의 에이스 미키타리안의 발끝에서 뿜어져 나왔다. 과테말라 선수들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미키타리안은 번뜩이는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며 이번 대회 가장 빠른 득점을 만들어냈다. 어이없는 첫 번째 실점 이후 과테말라 수비진의 집중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전반 15분 만에 2골째를 실점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의 미들맨 시르기스 아다미아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노련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하프타임 이후 과테말라 선수들의 반성과 기도가 하늘에게 닿은 것일까. 과테말라의 공격진들은 마음과 전술을 재정비하였고 그에 따라 하늘색 유니폼들이 일사불란하게 전진하였다. 그 전진의 끝에서 오르도네스의 만회골이 터졌고 이를 장작 삼아 과테말라의 승부욕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다. 후반 20분경 과테말라의 큰형님 크리스티안 롤단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패색이 짙던 이 승부에서 2대2 균형추를 간신히 맞췄다. 사막의 여우를 사냥하고 싶어하는 포세이돈의 삼지창은 여전히 날카롭고 견고하였다. 조준점 잡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말이다. 앤디 델롯은 바베이도스의 센터백 사이에서 눈치를 슬슬 보다가 공을 소유한 뒤 정확한 슈팅을 장렬시켰다. 슈팅의 위력이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앤디 델롯의 발끝을 벗어난 공은 블랙맨 골키퍼의 손끝에 닿지 않으면서 골망을 흔들어 제꼈다. 이번 대회에서 알제리의 강한 중원이 놀라움을 보여줄 것이라는 신호탄처럼 중원에서 베나세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델롯의 침투도 날카로웠지만 베나세르의 놀라운 패싱 능력이 발휘되면서 알제리는 무난히 승점 3점을 챙겨갈 듯 싶었다. 물론 쉬운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 알제리의 수비수 아이사 만디가 파울을 범하면서 바베이도스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얻었고 이 좋은 찬스를 귀중하게 여기던 삼지창의 후예들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바베이도스의 토민스가 휘몰아친 아름다운 킥은 알제리 골문 안에 빨려 들어갔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은볼리 골키퍼는 다가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 불안감이 턱끝까지 따라올 때쯤 마침내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사막의 여우의 심장을 제대로 맞췄다. 스로인에서 시작된 집념의 크로스. 그 집념을 이어받아 반대편 타일러 블랙캣이 몸을 아끼지 않는 다이빙 헤더를 성공시키며 값진 승점 1점을 얻어냈다. 톱시드 국가의 무승부라는 결과는 이후 펼쳐진 루마니아와 아프가니스탄의 경기에도 작은 파도를 일으켰다. 파도의 방향이 과연 어느 쪽으로 휘몰아쳤을까? 그 작은 요동은 조금이나마 승률이 높았던 루마니아에게 파도의 힘을 모아주는 듯 보였다. 피지컬로는 네로라하는 데니스 알리베크의 코너킥 헤더 득점,
게오르게 하지의 예리한 킥은 궁수의 활처럼 알리베크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다. 선제골 이후 흐름을 완전히 잡던 루마니아. 아드리안 무투와 알리베크의 2대1 원투펀치는 수적으로 부족한 아프가니스탄의 수비 라인을 가볍게 무너뜨리며 추가골까지 성공시켰다. 알리베크에게 도움을 주며 크나큰 무등에 올라타던 아드리안 무투는 이번에는 스탄시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득점 기록에 한 골을 추가시켰다. 로마의 명예스러운 악동이라 불리던 아드리안 무투의 득점으로 전반전에만 3골 차로 달아난 로마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스코어는 집중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테러리스트.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은 그들의 악칭답게 후반전 어느 순간부터 로마 광장 한가운데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무스타파 아마드조이는 자신들의 악명을 아주 심도 있고 화려하게 퍼뜨리며 루마니아의 목을 옥죄기 시작했다. 후반전을 완전히 압도하던 아프가니스탄. 루마니아에게 코너킥으로 실점을 내주던 그 장면을 오마주하듯이 코너킥 상황에서 끝까지 상대 진영으로 공을 투입시키며 마침내 스코어를 한 골 차로 좁히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추격전은 여기까지였다. 푸른 갈기를 휘날리며 들어오는 시에라리온이 남미의 강호 파라과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연 그 도전의 끝자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에라리온의 도전이 이어지던 와중에 주니오르 알론소의 기습적인 오버래핑에 대비를 하지 못한 수비진들이 결국 미겔 알미론을 놓치고야 말았다. 알미론의 슈팅은 골키퍼가 손쓸 틈도 주지 않고 골문 상단에 정확하게 밀려 들어갔다. 시에라리온은 중원을 두텁게 감싸며 파라과이의 매서운 공격을 연이어 막아냈지만 결국 단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뚫려버렸다. 알미론의 부드러운 리턴 패스를 받은 산타크루즈는 본능적으로 오른발로 강하게 내리꽂았고 이러한 본능적인 판단은 결국 골로 이어졌다. 두 번째 실점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푸른 사자는 파라과이의 수비라인을 유인하며 빈 공간을 계속해서 노렸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 시에라리온. 승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만들어낸 마네골. 마네골의 기쁨을 즐기지도 못하고 공을 탈취했던 시에라리온에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 이미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미겔 알미론이 시에라리온의 푸른 갈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었다. 자신의 주발의 위력을 세계 축구 팬들의 뇌리에 깊게 박히게 한 그 슈팅으로 말이다. 시에라리온의 도전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몰도바의 기적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강한 도전을 받았다. 몰도바는 전반전 초반부터 좋은 기세를 가져갔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올렉 네이부크가 순간적으로 최전방에 위치한 카프와 함께 투톱을 형성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진에 혼동을 주었다. 선제골 이후 몇 번의 찬스를 얻은 몰도바였지만 그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였고 후반전에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분위기를 넘겨줘 버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슈퍼스타이자 캡틴인 알-오아이란의 움직임은 몰도바의 그 어떤 선수도 막기 힘들 정도로 매우 지능적이었다. 선제골에는 물론 두 번째 골에도 기여할 정도로 캡틴의 영향력은 경기 내내 지속되었다. 알-오아이란의 슈팅을 몰도바의 파슈첸코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지만 펀칭으로부터 튕겨져 나온 공에 발을 갖다 댄 알-도사리에 이어지는 슈팅은 결국 막지 못했다. 빛가이들의 집합소인 미국 국가대표팀은 설산의 거인들과 강력한 힘겨루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였던 것일까? 양팀 간의 불꽃 튀는 피지컬적인 맞부딪힘이 이어지던 와중에 크리스천 풀리식이 미식축구의 러닝백처럼 조그마한 틈 속으로 몸을 던졌다. 터치다운. 이 기회를 정확히 살린 아메리칸 플레이어들은 슬로베니아에게 신승을 거두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겨갔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실력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양팀 간의 대결. 파키스탄과 짐바브웨의 경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짐바브웨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팀답게 기술적인 면모보다는 뛰어난 운동신경을 우선시하며 파키스탄의 밀집 수비를 공략해갔다. 그렇게 전반 5분 만에 터진 티노 카더웨어의 득점. 파키스탄은 실점 이후에도 삼선과 최종 수비라인 사이의 간극을 채우지 못하며 짐바브웨에게 계속해서 공간을 선물해 주었다.
달달한 캔디 같은 파키스탄의 선물을 잘 받아먹은 아드미럴 무스케는 로빙슛으로 다시 한번 파키스탄의 골대를 공략하였다. 하프타임 이후 선수들의 기강을 쥐잡듯 잡은 파키스탄은 더 이상 짐바브웨에게 점유율을 내주지 않을 심보로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무장한 정신력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 파키스탄의 기아스 자이드가 슬라이딩 슈팅을 성공시키며 가까스로 상대를 따라갈 법한 득점을 만들어냈다. 짐바브웨의 중앙 집중적인 포메이션은 결국 자이드와 후세인의 패스 플레이에 약점을 노출하며 만회 골을 실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두 팀 간의 도토리 키재기는 서로 두 방씩 주고받는 난타전으로 씁쓸하게 마무리되었다. 중앙아시아의 챔피언 우즈베키스탄, 공중전의 달인 세르비아. 대낮에 펼쳐지는 양팀 간의 경기. 프라이팬 위에 올려진 조약돌처럼 경기가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기운의 미들라이커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첫 포문을 열었다. 질 좋은 패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메잘라의 역할도 톡톡히 해주면서 말이다. 우즈벡 선수들은 이러한 기세에도 기죽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였다. 오스톤 우르노프의 센스 넘치는 플레이. 그 플레이의 연속으로 최전방에서 침투를 가져가던 쇼무로도프가 센스를 어시스트로 변환시키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양팀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던 중 세르비아는 상대 진영으로 전진을 시도하였고 결국 추가적인 득점까지 성공시켰다. 오늘 같은 팽팽한 경기에서 공중이 아닌 지공으로 두 골을 만들어낸 세르비아에게는 새로운 득점 루트가 탄생하는 날이었다. 큰형님 미국이 승전보를 울린 다음날 그들의 동생 푸에르토리코도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기에 승리를 갈망했다. 승리에 대한 갈망과 갈증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기도 전에 푸에르토리코의 다미로메라가 쏜살같이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 득점에는 로메라의 좋은 침투뿐만 아니라 파쿤도 콜리디오의 소금같은 어시스트도 크게 한몫하였다. 전반 25분 브랜든 서바니아가 코너킥을 찰 준비를 하는 상황. 중앙 수비수인 프레데릭 알론소가 슬그머니 좋은 위치를 선점하며 세트피스를 받아먹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알론소는 하늘 높이 점프하여 자신의 이마에 공을 턱하니 붙이며 헤더골을 만들어냈다. 부르키나파소는 푸에르토리코의 연속골에 당황하긴 하였지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버틀란드 트라오레에게 연결되는 크로스로 간신히 헤더골을 만든 부르키나파소였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하였다. 발칸반도 내 국가 간의 경기. 1위를 차지하기 위한 동유럽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었다. 촘촘한 체코의 전술은 좀 더 와이드하게 펼쳐진 상대 진영 구석구석 선수들을 배치시키며 안정적인 티키타카를 보여줬다. 2m 이거인 얀 콜러의 포스트 플레이는 체코가 가지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병기의 면모를 보여주며 몬테네그로의 심장부를 가격하였고 이 골은 이 경기의 결승골로 기록되었다. 1차전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결과를 챙기지 못하던 말레이시아. 대회 첫 출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싶어하는 모잠비크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까? 정답은 바로 강력한 게겐프레싱. 모잠비크가 수비에 성공하며 공격으로 전환하던 와중 아이만 하나피가 빠르게 붙으며 공을 다시 탈환하였고 갑작스러운 턴오버에 당황한 모잠비크 수비진들은 결국 수비를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1차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 같던 말레이시아. 공격 상황 시 적극적으로 가담하던 코비농에게 후반 42분경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팀의 기둥다운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가벼운 승리를 가져가나 싶었으나 모잠비크가 첫 출전 첫 경기에서 영패를 면하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서였을까. 귀중하고 신중한 만회골을 터뜨리며 동점골을 위해 오뚜기처럼 일어난 제니 카타모의 모습은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카를로스 테베즈의 가담으로 공격에서 기동력을 좀 더 강화시킨 아르헨티나. 싱가포르의 달의 전사들을 격파할 수 있을까? 리오넬 메시의 스로인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공격 루트는
아르헨티나 축구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아름다운 연계를 보여주며 테베즈의 발끝까지 연결되었다. 파포스트 쪽으로 올려 찍은 테베즈의 강력한 슈팅은 상대의 그물망을 찢어버릴 기세였다. 테베즈의 활약에 힘입어 축구의 신 마라도나도 바티스투타에게 노루 패스를 연결해주며 자신의 센스 넘치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조용한 스나이퍼 바티스투타는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득점력을 가동시키며 싱가포르 선수들에게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베리아 반도의 시작점에 붙은 조그마한 국가인 안도라. 하지만 이 조그마한 국가에서는 매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아프리카의 잠비아는 안도라의 진영에서 단 한 번의 패스 플레이로 기적의 힘을 꺾어버렸다. 에반스 캉아는 안도라의 뒷공간을 빠르게 허물면서 컵백을 줄 만한 위치를 찾아다녔고 은에프는 순간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내어 캉아의 컵백을 잘 받아먹었다. 잠비아의 선제 득점 이후 안도라는 상대의 사이드라인을 돌다리처럼 계속해서 두들겼다. 이러한 전술적인 움직임은 곧이어 좋은 찬스로 연결되었다. 프란체스코 부요가 얻어낸 귀중한 PK. 킥이 좋은 중앙 수비수 안토니오 마세다가 11m의 찬스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골키퍼의 움직임을 간파한 완벽하고 정확한 킥. 페널티킥으로 맞춰진 승부의 균형은 또다시 불안정한 시소처럼 흔들거리기 시작하였다. 잠비아의 사칼라와 무존다는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집중력을 잃은 상대의 수비진을 차례차례 격파하였고 마침내 자신들의 시소 쪽에 무거운 득점을 추가시켰다. 안도라의 기적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일까? 로보 카라스코는 아크서클 라인에서 고르디오가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캐치하였고 고르디오는 오른쪽 수비수 잭랑느와의 몸싸움을 버텨내며 시소의 평행을 만들어냈다. 휘청휘청 흔들리던 시소는 결국 누구에게도 기울어지지 않았다. 에딘 제코의 원맨팀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까? 보스니아는 상대적인 약체 피지를 만나 1차전 승리를 기원하였다. 든든한 국밥 같은 제코의 포스트 플레이는 뛰어들어가는 보스니아 공격수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제코는 혼자서 2-3인분을 해내며 자신이 만든 기회를 이어가다 선제골까지 성공시켰다. 제코의 원맨팀이라는 별명이 오명이 아니라 명예였다라는 것을 후반전까지 한 골 차 스코어로 잘 버텨내며 보여주던 보스니아에게 악몽 같은 일이 생겨났다. 경기 막판 피지의 코너킥 상황에서 보스니아 수비진들이 시밤 나이두의 마킹을 놓쳐버렸고 결국 실점까지 내주고야 만 것이었다. 피지에게는 기적적인 득점, 반대로 보스니아에게는 어이없는 실점. 후반전 인저리 타임을 맞이하기 직전 피지에게 또다시 세트피스를 내준 보스니아. 로이 크리슈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궤적은 베고비치 골키퍼의 등 뒤로 빨려 들어갔고 보스니아의 명예에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하였다. 이번 대회 최초로 톱시드의 패배가 되는 것일까? 차마 그러한 상황을 팬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는지 보스니아 선수들은 허파가 터지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심판의 재량이 한껏 발휘된 마지막 공격. 결국 보자크의 어레포는 보스니아의 체면치레만 하게끔 만들어주었다. 선수들의 면면은 출중하지만 항상 조별리그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시던 사무라이 재팬. 그들이 상대하는 베냉이라는 팀은 만만치만은 않은 상대였다. 일본은 미토마와 쿠보를 양쪽 날개에 배치시키며 빠르고 창의적인 기술을 통하여 베냉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미토마의 기동력을 살린 사무라이의 전술은 나카타의 컵백 득점을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스타트를 이루어냈다. 미토마는 중원과 사이드를 가리지 않으며 공격에서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훌륭한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하여 또다시 좋은 기회를 창출해냈다. 그리고 본래 포지션상 공격수인 이토주냐를 윙백에 배치시켜 전술적인 효과를 톡톡히 보며 이른 시간 2골 차로 빠르게 달아났다. 얼른 라커룸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인 현재 상황을 정돈해야 했던 베냉. 하지만 또다시 사이드에서 상대의 공격을 틀어막지 못하며 3골 차, 승부의 쐐기를 박는 나카타의 득점을 그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심기일전을 마치고 나온 베냉은 그야말로 완전한 환골탈태,
새로운 배능으로 뒤바뀌어서 나왔다. 세비오 수쿠는 일본의 이토주냐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대 진영 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소가하타 골키퍼와의 정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였다. 이토주냐의 높은 오버래핑은 세비오 수쿠에게 먹기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시작하였다. 수쿠의 빠른 돌파에 이은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스티브 무니의 헤더 득점. 전반전 낙담하던 베냉 선수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따라가기 위한 투쟁심이 가득한 모습만이 피치 위에 보여졌다. 정규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 수쿠의 멋진 로딩 패스가 제스테드에게 한 번에 이어졌고, 제스테드는 발이 느린 요시다를 상대로 스피드에서 압도하며 기적의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사무라이 재팬은 잔디를 쥐어뜯으며 절망스럽게 통곡했다. 모든 포지션에 슈퍼스타들이 가득한 3사자 군단. 우승을 목표로 하는 잉글랜드를 솔로몬 제도가 상대하였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데이비드 베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잉글랜드. 데이비드 베컴의 전매 특허 환상적인 프리킥이 솔로몬 제도 골문에 정확히 내리꽂히며 우승을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한 잉글랜드였다. 역시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었다. 솔로몬 제도의 카니발리즘은 3사자 군단의 사냥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들라이커의 원조격인 프랭크 램파드가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며 조 1위를 넘어 토너먼트를 진출하기 위한 기분 좋은 발판을 마련하였다. 킹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 이름만 들어도 상대를 벌벌 떨게 만드는 이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는 히말라야 등반을 위하여 몸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선수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이었을까? 적은 수의 공격 숫자를 가져가던 네팔에게 갑작스러운 일격 펀치를 맞아버렸다. 네팔의 안잔 비스타는 또다시 좋은 슈팅 찬스에서 침착하게 슈팅을 성공시키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만들어냈다. 이집트의 마르무시 골키퍼는 어처구니 없는 핸들링 실수를 범하며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집트 문명에 먹칠해버리고 말았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엄청난 타격을 받은 파라오의 전사들은 후반전부터 서서히 분위기를 자신들의 것으로 잡아가며 한 걸음씩 다시 등반을 시작하였다. 등반 여정 중 찾아온 좋은 기회로 3중턱까지 올라간 이집트. 최전방에서 힘겹게 몸을 비벼가면서 승점의 씨앗을 살려가던 아흐메드 하산은 살라의 좋은 파트너로서 승부를 뒤집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진 킹 파라오의 슈팅. 화끈한 슈퍼플레이를 보여준 모하메드 살라의 왼발 가마차기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의 날카로운 창처럼 상대의 심층부를 파고 들어갔다. 승기를 잡은 이집트 선수들은 네팔의 무너진 멘탈을 흔들며 마침내 자신들이 원했던 미래의 결과를 쟁취하는 데 성공했다. 에베레스트의 정상보다 더 날카롭고 더 높았던 피라미드의 꼭대기. 자연이 갖고 있는 위대함을 이긴 문명의 힘이었다. 노르웨이산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과 그를 단단히 뒷받침해주는 솔샤르. 이 괴물 투톱을 막아야 하는 카보베르데의 수비들. 양팀 간의 눈치 싸움은 경기 시작 14분 만에 노르웨이의 승리를 끝난 듯 보였다. 홀란의 어시스트를 받은 솔샤르의 득점. 카보베르데에게 이 공격 기호를 막는다는 것이 매우 버거워 보였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인 모르텐 토르스비는 토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벼락같은 슈팅으로 카보베르데의 골문을 또 한 번 내리쳤다. 이러한 기습적인 중거리포를 제대로 마킹하지 못한 이유는 최전방에서 홀란이 수비 라인을 눌러주고 있었기 때문인가. 카보베르데의 라인 컨트롤은 계속해서 뒤쪽으로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고, 허술한 라인 사이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솔샤르는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시켰다.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홀란이 솔샤르를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동남아의 필리핀은 토고의 아프리카 리듬을 꺾어낼 수 있을까? 폼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토고의 골잡이 아데바요르는 여전히 필리핀의 경계 대상이었다. 필리핀은 토고의 방심을 유도하며 생각보다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쳤으며 결국 이른 시간에 선제 득점을 만들었다.
혼혈인 선수가 곳곳에 배치된 필리핀. 아프리카의 피지컬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더욱더 높은 투지로 토고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토고의 공격진들은 이러한 필리핀의 압박에 결국 고립되고 말았고 전반전 내내 시달리다가 미국 국적의 카딘청에게 실점을 또 한 번 내주고 말았다. 카딘청을 필두로 짧고 간결한 공격 루트를 선택한 필리핀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였다. 두 골 차로 벌어진 이후 전원 수비 모드로 전환한 필리핀이었지만 토고의 계속되는 두드림은 마침내 딱 한 번 뚫어내고야 말았다. 아데바요르는 센스 넘치는 힐패스로 마침 오버래핑을 나온 센터백 다코낭 제네에게 중거리포 기회를 선물해 주었다. 슈퍼 이글스의 비상. 나이지리아는 구겨진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날개를 펼쳤다. 리히텐슈타인의 느린 발을 공략하던 독수리의 빠른 스피드는 전반 20분이 되기도 전에 날카롭게 사냥감을 포착했다. 은하코 카누가 중앙 수비수를 끌어당기면서 라인을 부수며 달려들어가는 오코차에게 로빙 패스를 넘겨주었고 오코차는 카누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공을 골망에 밀어넣었다. 선제골 이후 잠잠하던 빅터 오시멘의 발톱까지 폭발하면서 슈퍼이글스는 날개를 양쪽 끝까지 펼쳐 하늘 높이 비상하였다. 좀 더 높은 단계의 하늘을 넘기 위해서는 날개와 발톱을 조금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은 보였다. 하늘을 헐헐 나는 나이지리아를 피해서 낮은 바닥에서 서로를 노리는 레바논과 세인트루시아. 비와 선수가 가득한 세인트루시아는 오아시스라는 신기루에 속아 선제 실점을 하고 말았다. 하산 마투기 아쉽게 슈팅 타이밍을 한 번 놓쳤지만 뒤에서 따라 들어온 마타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재창조시켜 주어 레바논의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득점을 만들어냈다. 한 개의 실점으로는 전혀 물러나지 않았던 세인트루시아. 멜빈 독실리가 레바논의 3명의 수비수를 녹여내며 동점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슈팅을 날렸다. 파포스트를 노린 독실리의 슈팅. 슈팅도 슈팅이지만 독실리의 발재간이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이었다. 섬나라 아일랜드는 고산지대 환경에 적응하여 체력이 뛰어난 볼리비아를 상대로 빠른 득점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해 보였다. 3선에서 볼리비아의 모든 공격의 시발점을 도맡던 레지스타 추마세로. 아일랜드의 중원은 추마세로에게 공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 전술을 펼쳤지만 추마세로는 유연하게 압박을 잘 벗어나며 좋은 기회를 창출해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낸 캡틴 마르틴스의 발끝. 볼리비아의 기습 전략에 당해버린 아일랜드는 다시 한번 정신력을 무장하여 반격의 서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살짝 옵사이드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부심의 깃발은 어쩐지 올라가지 않았고 로빈슨의 침착한 마무리로 승점 1점을 겨우 가져갔다. 동남아시아의 강풍은 오늘도 계속될 것인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동남아시아에게 무너져버린 아프리카의 대표로 콩고가 태국을 상대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표라는 왕장이 콩고에게는 무거웠던 것처럼 보였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168개의 국가 중 신장이 최하위 수준에 임박하던 태국에게 무려 코너킥 세트피스 실점을 해버리고 만 것이다. 실점 이후 마음이 조급해진 콩고는 공격은 공격대로 풀리지 않고 수비는 수비대로 불만을 갖기 시작하였다. 결국 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콩고의 포메이션을 태국이 자기 마당에서 똠양꿍을 끓여 먹듯 쉽게 요리해버렸다. 티라신 댕다의 두 번째 득점 이후 콩고는 재정비를 가질 시간도 없이 태국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했다. 나루바디는 오버래핑을 나와 크로스까지 성공시켰고 슈파차이 찰거드의 헤더로 연결된 이 시퀀스는 그리스 삼바 골키퍼의 볼처리 미숙으로 이어져 콩고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라커룸에서 감독에게 호통의 드라이기를 세게 맞아서였을까? 피치를 짓이기며 밟고 나온 콩고 선수들의 표정은 전반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스코어는 3대1. 태국은 서둘러 포메이션을 수정하여 콩고의 공격적인 전술에 대응하였다. 태국의 빠른 대응이 전술적으로 효과를 보이며 이대로 경기가 끝나가나 싶었을 때 태국에게 몸싸움을 걸어가며 결국 공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고 비푸마의 순간적인 판단에 힘입어 펠레 스코어를 만들어낸 콩고. 하지만 겨우 거기까지였다.
지난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인 브릴 엠볼로. 무장계획은 북한을 향하여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스위스였다. 엠볼로의 득점 엔진이 점점 가열되어 가던 중 드디어 관중들이 기다리던 첫 골이 터졌다. 제르단 샤키리의 전진 패스와 엠볼로의 센스 있는 퍼스트 터치. 스위스의 득점 카운트가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후반전에도 스위스의 골잔치는 계속되었다. 경험 많은 로드리게스가 오버래핑을 통하여 상대의 사이드로 돌파하였고 엠볼로의 발에 안착한 컵백은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갔다. 마지막에 북한 수비에 의도치 않은 도움이 조금 있었지만 말이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북한의 탱크 부대는 스위스의 중립군에 계속해서 돌파를 허용하며 결국 추가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브릴 엠볼로는 가볍게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며 지난 월드컵에 못다 이룬 득점왕 챌린지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스위스의 세 번째 득점 이후 믿져야 본전이었던 북한이 죽기 살기로 라인을 급하게 올렸다. 이런 극단적인 공격 전술은 결국 북한에게 독이 되었고 브릴 엠볼로의 포트트릭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골이 되어버렸다. 스위스의 득점 기계의 엄청난 활약은 페루와 타히티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까. 타히티보다는 페루가 더 우세해 보이는 경기. 타히티는 다른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마의 13분을 넘기지 못하고 실점을 하고야 말았다. 잉카 문명의 제사장에 불이 드리워지며 클라우디오 피자로의 낮고 빠른 슈팅이 타히티라는 재물의 심장에 꽂히고야 말았다. 그렇게 경기의 승기는 페루가 잡아가는 듯 싶었지만 후반전의 양상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타히티의 팔리 마율루가 수비수를 끌어들이며 수비라인의 공간을 만들어냈고 달려들어가는 누터에게 좋은 전진 패스를 전달해주며 잉카 문명 제사장 한가운데에 불을 질러버렸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연이은 승전보는 같은 북유럽 국가 스웨덴에게 꽤나 강력한 자극을 주며 마다가스카르 경기에 전의를 불태웠다. 특히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상대를 아주 거칠게 다루며 바이킹의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독특한 에고를 골로써 표현하며 마다가스카르를 상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스웨덴은 북유럽 특유의 강력한 피지컬로 아프리카의 피지컬을 압도하였다. 피지컬적인 우위는 결국 세트피스에서 힘을 발휘했다. 페널티 박스에서의 힘싸움에 모두의 안목이 집중된 사이 헬릭 나르손이 영리하게 상대의 목덜미를 덥석 물어뜯으며 피니쉬를 날렸다. 네덜란드 자치령 수리남. 미얀마의 라이스 파워를 이겨내야만 조 2위 싸움에 한 발자국 앞설 수 있는 것. 입장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여유가 가득 찼다. 수리남의 핵심이라 평가받던 비세스아르가 모든 스카우터들의 이목을 끌고 있던 중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었다. 셰랄도 베커의 선제 득점 이후에도 여전히 미얀마를 괴롭히는 수리남. 이번에는 비세스와르가 직접 페널티 박스를 타격하며 티아론 체리의 크로스를 받아 멋진 헤더 득점을 성공시켰다. 비세스와르는 공격 쪽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늘 경기 이후 나머지 상대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계 대상으로 급부상하였다. 조별리그의 최강자라는 타이틀에 어느샌가 멀찌감치 멀어진 폴란드. 핀란드는 이러한 폴란드의 약세를 슬그머니 노리고 있었다. 폴란드와 핀란드. 이름처럼 비슷해 보이는 전술을 펼치던 양팀은 팽팽하게 공방을 이어나가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렸다. 폴란드의 넘버 10 지엘린스키는 팽팽하던 고무줄을 자르는 날카로운 슈팅으로 조별리그 최강자라는 타이틀의 방어전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냈다. 다음 경기에서는 대서양을 항해하는 소카 전사들이 소말리아 해적단을 만나 초록색 잔디 위에서 해상전을 펼쳤다. 전반전은 해적단의 기세에 꺾여버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였다. 부하나의 크로스를 술레이만 압둘라이가 방향만 바꿔놓으며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나름 북중미의 탑 플레이어 중 한 명인 샤카 히슬롭 골키퍼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굴절이었다. 레프리의 휘슬이 불기 직전이었던 전반 44분. 이번에도 부하나가 상대의 측면을 뚫어내며 가운데에 위치한 압둘라이에게 패스를 넘겨주었고 술레이만 압둘라이는 또다시 히슬롭 골키퍼의 뒤쪽으로 공을 통과시키며 멀티 득점을 성공시켰다.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에이스 드와이크 요크. 월드 클래스급인 요크의 득점력은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기엔 충분해 보였다.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는 만회골을 만들어냈다. 요크의 득점 본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후반 30분. 소말리아의 수비라인이 살짝 비대칭으로 되어버린 상황을 노려보던 요크는 미드필더의 패스를 물 흐르듯이 이어가며 마침내 동점골까지 폭발시켜냈고 결국 이 경기의 영웅이 되었다. 득점기계 셰우첸코. 그의 존재감은 참으로 대단했다. 뉴질랜드라는 상대적인 약체를 상대하는데도 이 선수는 풀파워를 발휘했다. 이번 대회 유난히 득점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 전반 13분. 우크라이나도 톱시드의 위력을 강하게 보여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셰우첸코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쉬운 골 찬스를 마주하였고 이는 골키퍼에게 곧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윈스털리드가 버티는 뉴질랜드의 3백을 홀로 격파해 나가던 셰우첸코. 이번에는 상대를 등져가며 치간코프와의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아크서클 라인에서 강력한 대포알 슈팅을 날렸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결국 이 선수에게 무너져버린 것이다. 후반 37분. 라인 사이를 오프더볼 움직임을 이용하며 마구잡이로 흔들던 셰우첸코는 결국 해트트릭이라는 무종의 미를 거두며 첫 경기 3대0 대승을 이루어냈다. 뉴질랜드에게는 공포 그 이상이 된 것이다. 셰우첸코의 엄청난 활약은 곧이어 펼쳐진 몽골과 카보베르데의 경기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경기 초반 드넓은 잔디를 제집마냥 돌아다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 카보베르데에겐 억울할 순 있겠지만 미야모소르의 뒷걸음질은 귀마병의 움직임처럼 빠르게 반응하였고 결국 몽골의 득점을 만들어냈다.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심판진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래라면 차분히 경기를 운영하던 카보베르데였겠지만 선수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었고 결국 미야모소르의 다이빙 헤더골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스코어는 어느덧 2대0. 심판 판정 논란은 뒤로하고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머리로도 득점을 시도해보고 제차례 나온 공에 슈팅 시도도 해보고 3고 초력 끝에 게리 로드리게스의 만회골이 터져나왔다. 득점 이후 벤치 쪽에서는 선수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사인과 고성을 내질렀고 이는 남은 시간까지 제대로 적용되었다. 후반 종료까지 7분여 남았을 때쯤 제루이스가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골키퍼들이 가장 막기 어려워한다는 무릎 아래쪽 낮은 슈팅. 흥분을 가라앉힌 제루이스가 노련하게 간바야르 골키퍼의 도가니를 노리며 경기는 2대2 동점으로 마무리되었다.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이자 역사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중국과 러시아. 하지만 승부의 세계에서의 양팀은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최전방에서 공격의 선봉장 노릇을 톡톡히 해내던 아르팀 주바. 주바는 골로빈의 패스를 가볍게 골문 안으로 밀어넣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강력한 한방을 중국에게 보여주었다. 자신의 진영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하는 중국을 상대로 러시아는 확실히 축구 우방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르샤빈의 킬링 패스를 잡아낸 알렉산드르 모스토보이. 중국의 얀줄링 키퍼가 달려들어 태클을 날렸지만 모스토보이는 이를 간신히 피했고 휘청휘청 겨우 밸런스를 잡으며 집념의 득점을 만들어냈다. 대륙의 축구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관중들은 오성홍기를 내리며 암울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때 빅리그를 경험한 바가 있던 동팡저우가 13억 중국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선사하였다. 최고의 골키퍼 레프야신이 지키던 골망에 동팡저우는 몸을 희생하는 멋진 다이빙 헤더를 성공시키며 이 경기에서의 빛나는 별 그 자체가 되었다. 동팡저우의 멋진 헤더 득점에 관중들은 목이 터져라 짜요라고 화답하였다. 그러나 톱시드 러시아에게 승점 1점은 허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첫 번째 골에 어시스트를 가미했던 골로빈은 마리오 페르난데스의 크로스를 받아 그대로 다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러시아의 이 득점으로 관중석은 반으로 갈라져 버렸다. 크게 환호하는 쪽, 그리고 크게 좌절하는 쪽으로 말이다. 북중미의 다크호스 온두라스는 안토니오 로사노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최전방에 두며 통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이 전술의 가장 큰 문제점,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다같이 압박하지 않으면 라인 사이가 벌어지며 공간을 내준다는 약점. 이러한 약점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온두라스에게 크나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야 말았다. 컷백보다는 아웃사이더 슈팅을 택한 모야키의 센스. 그 창의적인 선택이 무색하게도 온두라스는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역시 안토니오 로사노. 로사노는 상대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통해 팀플레이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멋진 슈팅을 통해 답답한 경기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였다. 서로에게 가벼운 잽을 날려가며 1대1 상황을 유지하던 후반 15분경. 마이노르 피게로아의 라인 컨트롤이 살짝 어긋났는지 부심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았고 이 시퀀스의 결과는 통가의 득점으로 마무리되었다. 온두라스는 아쉽게도 다음 경기를 대비해야만 했다. 지난 대회 아쉽게 결승전 문턱에서 좌절한 멕시코. 득점왕 라울 히메네즈를 앞세워 이번에도 결승까지 노리자는 목표를 갖고 나왔다. 높은 포부에 비해 떨어지는 경기력. 기나긴 노력 끝에 작은 콩 치차리토의 결승골이 터져나왔다. 리플레이 결과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를 벗어난 상황. 멕시코 카르텔들에게 경기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였다. 정보광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 북마케도니아. 멕시코의 상황과 조별리그 현황을 지켜보자니 인도네시아를 잡으면 조 2위를 쉽게 가져갈 것 같아 보였다. 또다시 마의 13분. 아리안 아데니의 공중 패스를 바르디가 낮은 크로스로 이어나갔고 최종적으로 고란 판데트에게까지 연결되었다. 판데트는 침착하게 자신의 강발인 왼발로 무심하게 툭 밀어쳤으며 인도네시아 정복의 첫걸음을 쉽게 가져갔다. 인도네시아는 북마케도니아의 연계 플레이에 계속해서 끌려가기만 했다. 그러다가 전반 42분. 경험이 풍부한 판데트가 힐패스로 인도네시아 수비진들을 완벽하게 속여냈으며 이를 엘마스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머나먼 인도네시아 정복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언제나 우승후보로 분류되는 아트사커. 하지만 그들의 이명과는 다르게 토너먼트에서 항상 고배를 마시던 프랑스. 이번에는 과연 그전과는 다를 것인가. 역시 조별리그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며 폴 포그바의 선제골이 가볍게 터져나왔다. 이번 월드컵 첫 출전이었던 그레나다의 첫 경기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며 깰 수 없는 악몽으로 시작되었다. 특유의 빠른 역습으로 상대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프랑스의 전술. 앙리와 음바페 그리고 칸토나로 연결되는 이 쓰리톱의 공격력은 감히 이번 대회 최강이라고 불리울 만했다. 거기에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지단과 플라티니 그리고 폴 포그바의 미드필더 역시 그레나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월드클래스만이 포진되어 있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폴 포그바는 한 개의 어시스트까지 추가하며 마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는 것 마냥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정말 마지막 대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레나다가 처참히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승점이 절실해진 시리아와 남아공. 남아공의 캡틴 스티븐 피에나르는 오늘의 경기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나 했을까. 시리아가 가져온 극단적인 전술을 파괴하며 최전방에서 묵묵히 득점을 생산해내던 마르케스 디마스에게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졌다. 디마스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특유의 이지선다 선택지를 건네주었고 이른 시간에 선제 득점을 성공시켰다. 시리아 역시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자신들만의 전술을 이용해 나가며 남아공에게 어려운 미션을 만들어주었다. 오마르 알소마는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며 중앙 수비수들을 따돌렸고 정확하게 슈팅을 날리며 1대1 동점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오늘 경기의 컨셉은 난타전. 퀸턴 포춘이 시리아의 약한 수비벽을 개인 능력으로 파고들었고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간 디마스에게 멋진 어시스트로 득점을 도왔다. 디마스의 이 득점을 통하여
양팀은 본격적으로 성대하게 골파티를 열기 시작하였다. 후반 6분. 시리아는 4명의 공격수들을 상대 진영에 위치시키며 상대의 풋백과 1대1 매치 상황을 만들어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비수들의 수비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었기에 시리아의 이 공격 전술은 또다시 적중하였고 다시 한번 동점 상황이 되었다. 시리아의 중원의 투미들은 남아공에게 약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남아공은 강력한 어퍼컷을 날리며 또다시 한 골 앞서가기 시작하였다. 마르케스 디마스는 시리아의 전술에 힘입어 1차전을 펼친 여러 국가의 공격수들 중에 몇 안 되는 해트트릭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슬며시 힘이 빠져가는 것이 보이던 시리아의 선수들. 어렵고 힘들었던 난민 시절. 찢어진 축구공을 차던 그 시절의 앞바리를 모으며 후반 막바지 시리아는 마디기안의 극장골로 동점을 이루어냈다. 안데스 산맥의 부동의 투톱 마르셀로 살라스와 이반 자모라노. 불가리아 백작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안데스 투톱을 화려하게 돕는 스타플레이어 알렉시스 산체스. 그의 존재감이 폭발하면 칠레의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매우 당연한 듯 보였다. 산체스의 드리블은 불가리아의 노련한 사이드백 트리폰 이바노프가 상대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다. 아르투로 비달에게 도움을 주며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산체스. 전반 35분에는 살라스에게 두 번째 어시스트를 전달하며 칠레의 공격력에 나그네tin 레이를 깔아주었다. 산체스의 도움을 허무하게 흘려보낼 수 없었던 살라스는 약발이었던 왼발로 살짝 빗맞게 슈팅을 때림으로써 2골 차의 스코어를 만들어냈다. 불가리아의 우아한 귀족들의 명예에 까맣고 까만 먹물 같은 오명이 묻어버려서였을까. 불가리아 선수들은 잔디와 진흙이 묻어난 유니폼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마침내 스토이치코프의 만회골을 이루어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합은 더럽고 지저분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법. 어렵게 피어난 불가리아의 백합이었지만 안데스의 고된 환경에서 어렵게 자라난 칠레의 선수들에겐 그저 한 줄기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산왕이라는 별명답게 알렉시스 산체스는 이 경기를 그저 가볍게 찢어버릴 뿐이었다. 리비아의 반란군과 이라크의 반란군의 격렬한 충돌. 서로에게는 이 경기의 중요도가 매우 컸지만 관중들에겐 그저 아랍 건국가끼리의 경기 그뿐이었다. 오래간만에 월드컵에 출전한 리비아는 신선한 컨셉으로 이라크를 괴롭혔다. 리비아의 중앙 집중적인 선수 배치는 이라크에 펼쳐진 전술에 제대로 들어맞았고 최전방에서 공을 기다리던 알와르팔리에게까지 전술의 유연함이 이어졌다. 완벽하게 전반전 주도권을 잡아간 리비아.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활약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 승자들의 바톤을 잘 이어받은 리비아였다. 노익장 아흐마드 베날리는 신성 추쿠스 아네크에게 좋은 전진 패스를 연결해 주었고 리비아의 두 번째 득점은 이 공격 상황에서 깔끔히 마무리되었다. 이라크의 전반전은 당황과 황당함의 연속이었을까. 아찔했던 감정선을 잘 추스르며 이라크도 따라가는 득점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였다. 가까스로 만회 득점을 만들어낸 이라크. 그러나 리비아의 노련함은 이라크의 포탄에 뚫리지 않았다. 오렌지 군단의 두 번째 우승 도전. 그 도전의 첫걸음 앞에 어르망국 아이슬란드가 장판교의 장비마냥 대기하고 있는 1차전. 프랑크 레이카르트가 든든히 버티는 중원의 힘으로 네덜란드는 점차적으로 라인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이슬란드 진영에 오렌지색이 가득하던 전반 20분. 반고흐의 걸작처럼 아름다운 궤적의 슈팅으로 선제 득점을 올린 반바스텐. 반바스텐의 선제 득점 이후 끊임없이 얼음 빙벽에 크랙을 새기는 네덜란드였다. 그렇게 점점 아이슬란드의 빙벽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방면에서 출중한 완성형 선수 굴리트에게 냉혹하던 얼음 빙벽이 쩍 하고 갈라져 버린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얼음 빙산은 핑보가선의 만회 득점으로 겨우겨우 체면치레를 하였다. 스베이든 구즈연센의 크로스를 잘 받아내며 반데사르 골키퍼의 반응까지 속여버린 얼음헤더. 한 골차로 좁힌 이 득점으로 아이슬란드에게 폭풍 같은 희망 고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희망 고문 폭풍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깊었다. 아이슬란드의 기세는 오렌지 군단의 압도적인 실력 차에 완전히 눌려버렸고 경기 종료 직전 또 한 번의 실점을 하고야 말았다.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가 펼친 오늘의 1차전. 스타디움을 검붉은 주황색으로 물들인 네덜란드의 슈퍼스타 선수들이었다. 압도적 최강이 존재하는 이 조별리그 라운드에서 베네수엘라와 감비아는 서로에게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적수였다. 그래서였을까? 남미와 아프리카 간의 단두대 매치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피 튀기고 치열하였다. 론돈을 전략적으로 집중 마킹하던 감비아의 수비진들. 그 전략을 간파한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뒤쪽에서의 중거리 슈팅을 아낌없이 때리며 결국 선제 득점까지 성공시켰다. 베네수엘라의 기습적인 펀치를 맞고 쓰러져버린 감비아. 그러나 감비아에겐 아산 시세이라는 특출난 골잡이가 존재하였다. 에브리마 콜리가 베네수엘라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며 상대의 오른쪽을 분쇄시켰고 중앙으로 돌진하던 시세이에게 아주 멋진 어시스트를 건네주었다. 감비아가 외친 멍군 소리에 또다시 응답을 준비하는 베네수엘라. 예페르손 소텔드는 기가 막힌 중거리 슈팅으로 자신의 멀티 득점뿐만 아니라 감비아의 멍군에 여유롭게 대답해주는 장군간 득점을 만들어냈다. 감비아는 또다시 베네수엘라의 펀칭을 맞고 쓰러져버린 것이었다. 골문이라는 킹을 두고 하나의 장기 경기를 펼치던 양팀. 소텔도의 멀티 득점에 화답하듯 시세이 역시 아름다운 발리 슈팅으로 멀티 득점을 만들어냈다. 양팀은 승점을 1점씩 나눠 가지며 별다른 소득 없이 경기를 끝마쳤다. 아시아의 호랑이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중요했던 첫 번째 경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기대감과는 다르게 유효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후반이 지나고 나서야 가까스로 첫 골을 신고하게 되었다. 박주영이 가볍게 밀어찬 슈팅을 커트하려던 커트주마의 커팅이 오히려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행운의 선제 득점으로 기세를 점차 올려가던 태극전사들. 상대의 진영을 공격진들이 순식간에 둘러싸면서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의 아름다운 왼발 슈팅이 터져나왔다. 스코어는 2대0. 태극전사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해준 붉은 악마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1강 3중으로 구성되며 죽음의 조라고 평가받은 조별 상황에서 리투아니아와 캐나다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 필승을 다짐하였다. 노란색 유니폼과 빨간색 유니폼의 대결. 이 승부의 시작은 리투아니아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 3백으로 경기를 운영하던 리투아니아는 적극적으로 풀백들을 전진 배치시켰고 크라피카스와 클리마비시우스의 연계로 이어졌다. 캐나다는 좀처럼 리투아니아의 3백을 공략해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전반 24분, 세 마데카비의 치명적인 실수가 경기의 행방을 크게 휘둘렀다. 수비수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른 캐나다. 리투아니아의 스팔비스는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으며 추가골까지 만들어냈다. 위기에 직면한 캐나다는 하프타임 이후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며 결정적인 승부수를 두었다. 알폰스 데이비스의 광활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반대편에서의 공간을 계속적으로 노린 것이다. 그러자 조나단 데이비드가 이 변화에 기분 좋은 화답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양쪽에서 상대를 강하게 휘두르자 데이비드에게 공간이 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리투아니아를 따라가는 두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낸 것이었다. 수비수를 맞고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리투아니아 골키퍼 주바스에게 아쉬운 상황이 나오면서까지 말이다. 마음이 급해진 리투아니아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라서였을까 리투아니아의 조직력은 파도의 부표 마냥 캐나다에게 휩쓸려 버렸고 결국 역전골까지 내주며 리투아니아는 무너져버렸다. 붉은 용 웨일즈는 긱스와 베일이라는 커다랗고 화려한 양쪽 날개를 활짝 펼치며 아랍에미레이트의 방어진에 불을 뿜었다. 웨일즈의 첫 득점의 주인공은 역시 드래곤 브레스의 이안 러시. 아를렌지와의 2대1 패스를 통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비진을 붕괴시켰고 가볍게 득점을 올렸다.
아랍에미레트의 수비 불안은 80분 이후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선제 득점 이후 공격수 출신인 벨라미는 오버래핑을 통하여 상대의 사이드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벨라미의 오버래핑은 베일의 중앙 진출을 야기하였고 베일의 왼발은 불을 뿜으며 두들거렸다. 전반 25분경에 벌써 2골 차로 벌어진 양팀. 웨일즈는 하늘 높이 비상하며 아랍에미레이트를 식은 죽 마냥 요리조리 사냥을 하는 같다. 특히 가레스 베일은 온몸을 사용해가며 득점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긱스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득점을 하면서 말이다. 덕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1차전은 악몽 그 이상이 되어갔다. 전반을 이대로라도 버텨보자던 아랍에미레이트의 소망은 이알러시의 화려한 중거리포로 인하여 무참히 짓밟혀버렸다. 베일의 프리킥을 해리 윌슨이 헤더로 연결해 주었고 이알러시는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멋지게 드래곤 브레스를 성공시켰다. 이알러시 2골, 가레스 베일 2골. 2명이나 멀티 득점자를 배출해낸 웨일즈의 공격은 이대로 멈추지 않았다. 마크 휴지의 센스 넘치는 토킥 패스를 공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해리 윌슨이 왼발로 스윙을 가져가며 팀의 5번째 득점을 올린 것이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늘 경기.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음에도 비가 주르륵 내려 크나큰 홍수가 범람했지만 웨일즈는 끝장을 보려고 했다. 가레스 베일은 마침내 해트트릭까지 완성하면서 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팬들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남았겠지만 말이다. 이대로 레프리의 휘스를 간절히 바라던 관중들. 그러나 절망의 터널은 또다시 아랍에미레이트를 좌절시켰다. 코너킥 상황에서 조로든의 헤더까지 깔끔하게 마무리시키며 조별리그 1차전 가장 화려하면서 처참한 결과가 나버렸다. 앞선 경기에서 7점차 승부가 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버린 양팀. 엘살바도르와 코모로는 더더욱 오늘 경기의 승리가 절실하게 되었다. 절실함이 가득한 이 경기장에서 가장 먼저 득점 신고를 올린 선수는 엘살바도르의 니코보냐. 적진함으로 슬며시 침투하며 기회를 보던 넘버9 보니아는 마침내 달콤한 열매를 맺는 득점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만 기대하던 엘살바도르 선수들. 하지만 후반전부터 수비적으로 전술 운영 방침을 바꿔버리자 기세가 코모로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 기세에 플러스하여 수비수들의 관망 수비 역시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웨슬리 사이드가 높이 점프를 할 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은 것이었다. 우왕좌왕하던 엘살바도르의 수비라인은 결국 상대에게 좋은 기회를 내주고야 말았다. 마테우스 주사가 상대의 발을 걷어차버린 파울. 코모로의 음창가마는 이러한 좋은 세트피스 상황을 제대로 성공시키며 마침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토마스 로메로 골키퍼는 이 프리킥에 손을 뻗지 못하며 실점을 내줬다. 여느 아프리카 팀처럼 리듬이란 것을 타버린 코모로는 상대를 괴롭히는데 더욱 혈안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마침내 동점골을 성공시켰던 웨슬리 사이드가 상대를 무너뜨리는 세기골까지 터뜨리면서 당당히 승점 3점을 챙겨갔다. 중원의 힘을 최소화로 주는 대신 최후방과 최전방에 강하게 파워를 만들어주는 전술을 택한 콜롬비아. 기니 캡틴 나비 케이타의 이름값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 기니는 중앙 밀집형으로 포메이션을 구성하였지만 콜롬비아는 중앙을 빠르게 스킵하며 최전방까지 공을 운반시켰다. 양팀 감독들의 수싸움은 아스프리아의 선제 득점으로 인해 콜롬비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콜롬비아는 자신들의 장점인 슈팅력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다. 예리미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슈팅 파워를 브라운관 밖으로 여실히 보여주면서 수비수답지 않은 강력한 중거리포를 보여주었다. 콜롬비아의 전략은 기니의 약점을 관통하였고 이는 후반전 들어가서도 변치 않았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중앙이면 중앙, 사이드면 사이드 모두 가리지 않고 공격에 영향력을 끼쳤고 팀의 3번째 득점까지 창출해냈다. 케이타의 중원을 봉쇄한 콜롬비아는 기분 좋게 1차전 승리를 쟁취했다. 이탈리아가 탐내던 본인이를 지켜낸 산마리노는 부탄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
부탄의 조직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활약이 필요해 보였다. 이탈리아를 거절하고 산마리노를 택한 본인은 이러한 기대감에 멋있게 화답해 주었다. 페널티 박스 안에 9명의 수비를 배치시킨 부탄의 황색벽을 패스 연계만으로 뚫어낸 산마리노의 캡틴. 본인은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푸른색 유니폼의 아주리 군단은 여전히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빗장 수비를 필두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노리고 있었다. 오바메양이라는 슈퍼스타를 보유한 가봉으로서는 이탈리아의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진의 활약도 대비해야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델피에로와 로베르토 바조 그리고 비에리로 이어지는 이탈리아의 공격 라인의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가봉. 전반 8분 만에 이 3명의 공격진에게 실점을 내줘버리며 경기 초반부터 난관에 놓여지게 되었다. 안정적이고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던 이탈리아는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효율 축구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멀티득점을 뽑아낸 크리스티안 비에리는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포부를 내뿜으며 그 도전의 발판을 잘 다져놓았다. 조별리그 1차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펼쳐진 라트비아와 바하마의 경기. 2차전에서 각각 가봉과 이탈리아를 만나는 양팀에게는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해 보였다. 상대적으로 토너먼트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던 라트비아가 상대의 미숙한 클리어링을 제압박해나가며 첫 골을 만들어냈다. 울드리키스는 침착하게 상대 수비수들 사이로 슈팅을 밀어넣으며 라트비아의 기분 좋은 리드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계속되는 라트비아의 압박과 공세. 바하마 수비진들은 또다시 미숙한 포지셔닝 실수를 범하며 라트비아의 패스 플레이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시가니크스의 슈팅까지 내주고야 말았다. 2골 차의 스코어로 바하마를 손쉽게 잡아낸 라트비아였다. 42개의 그룹으로 편성된 마지막 그룹의 1차전 첫 번째 경기. 슬로바키아는 아프로디테의 후예 키프로스를 상대로 승리를 다짐했다. 마렉 함식과 로보트카 그리고 쿠츠카가 버티는 짱짱한 중원 라인에서 슬로바키아는 승리의 열쇠를 얻게 되었다. 전진 패스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사납게 중앙을 장악하던 슬로바키아는 자신들의 신예 로버트 보제니크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넘겨주며 승리를 가져갔다. 대망의 조별리그 1차전 마지막 경기. 타지키스탄과 말리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기념비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특히나 아시아의 축구 변방에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가던 타지키스탄은 놀랍게도 말리를 상대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코이로프의 패스 선택과 투르수노프의 위치 선정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기념비적인 득점을 신고하고야 만 것이다. 자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타지키스탄을 보고 말리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인가. 후반전 내내 클래식한 크로스 플레이를 고집하던 말리의 선수들은 가까스로 마레가의 헤더를 성공시키며 패배를 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좌충우돌 1차전의 모든 경기가 종료되었다.